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인수위는 어제 경제산업노동분과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은 3대 주력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력산업 협력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 리조트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롯데건설은 최근 건축 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기존 지상 3층짜리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철거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울산 지역의 노인 학대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 2017년 140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늘었지만 가해자 검거는 각각 23건과 32건에 그쳐 검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도 4만 4천 건이나 됐지만 검거율은 21%에 그쳐 노인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헌혈의 날을 맞아 어제 울산혈액원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울산혈액원은 어제 성남동과 삼산동, 공업탑 로터리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증정하고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한편 어제 울산시장실에서는 헌혈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8대 울산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자리를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들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김영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대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석을 싹쓸이했습니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8대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은 없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는 강대길, 김기환, 안수일, 이성용 등 4파종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시의회는 의장단 3명, 상임위원장단 5명, 예결특위위원장까지 9석의 자리가 경쟁 대상입니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기본적으로 월 484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7대 시의회는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고 8대 시의회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 5명과 예결위원장은 매월 14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부의장 2명은 매월 220만 원, 시의장은 매월 44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받게 됩니다. 의장의 경우 차량이 제공되고 의장실과 비서실, 수행비서도 지원받습니다. 또 각종 회의 진행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며 각종 행사에서 단체장 수준의 의전 대우를 받게 됩니다. 특히 8대 시의회부터는 의회 사무처 직원 79명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됩니다. 정치적 입지나 인지도도 달라지는 만큼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8대 시의회가 개원 전부터 자리 싸움에 매몰될지, 큰 내용 없이 무난하게 원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8대 울산시의회부터 회의 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울산시의회는 8대 첫 임시회부터 기존의 일괄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던 시정 질문을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계획과 결과를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9월부터는 40명 이내에 의정 모니터단이 구성되는 등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의회 운영위원도 전자회의로 진행됩니다. 서휘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이 정부 중앙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이 건의안은 나물주 지역의 신도시 조성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온산선을 폐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됐습니다. 온산선은 1980년 산단내 기업체들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영풍과 S-오일이 황산과 유류 수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광역시 승격 25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소방 25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해온 울산의 재난 특수성과 광범위한 면적의 도농 복합 지역이 갖는 소방 수요의 특징을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했으며 800페이지 분량으로 130부가 발간됐습니다. 특히 언양 산불과 태풍 차바, 연포부두 선박 화재와 주상 복합 건물 대형 화재 등 주요 재난 원인과 피해 상황, 대응 활동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사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경영지원금과 인센티브 지급, 의료비 지원과 생활문화 분야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원활한 채용을 돕기 위해 협력사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주요 혜택을 모아 이 책을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의 성문보수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중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성곽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사업비 26억 5,600만 원을 들여 병영성 서문과 북문 등 성문 중심으로 보수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영성의 4대 성문 가운데 현재 서문만 복원이 가능한 상태이며 설계 용역을 거친 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년부터 복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동문과 북문은 문화재 조사 진행 후에 정비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울산공항의 이용객 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막히면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국제선이 다시 활성화되면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공항 측은 이용객 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한 이용객들로 울산공항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용객 78만 명대를 기록했던 울산공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93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운항이 막히자 국내선으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오히려 울산공항의 국내선 이용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공항은 국제선이 정상화되더라도 현 이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울산공항도 여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지역 여행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울산공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에어부산항공이 울산 제주와 울산 김포 노선을 증편했고 진에어가 신규 취항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계속됩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울산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과 공항 시설 이용료 등으로 연간 18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용 방안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울산공항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가 어제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대 시민재해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전국 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시설물 안전 점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자문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 개발, 전국체전 주요 경기장의 시설물 보강 계획 수립과 국가와 일반 산단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인공지능 AI 교육 선도 학교 등 관련 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AI 교육 선도 학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지난해 10개 학교에서 올해 16개 학교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은 현재 50개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AI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중등 현직 교사 49명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20명 이상 추가 지원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부 유도부의 백두산 선수가 제1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부 유도부 백두산 선수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 물맑은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청석고의 김윤건 선수를 지도승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원예 작물 바이러스 피해 예방을 위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원예 작물 농가가 바이러스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가능 작물은 고추와 오이, 토마토 등 채소 작물 11종입니다. 농기센터는 원예 작물 바이러스병의 경우 직접적인 약제 치료법이 없다며 조기 진단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